최근 20대, 30대, 심지어 40대 초반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으니까 이걸로 주식이나 코인을 내서 수익을 내면 이득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왜 1.7%, 2%대의 저금리가 여러분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독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10년 뒤 자산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회의 땅에 입성하셨습니다. 단돈 연 1.7%라는 입장료만 내면 인생 역전의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곳이죠. 지금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6%를 넘나드는 걸 보면 이 숫자는 사실상 국가가 여러분에게 준 공짜 당첨권처럼 보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고작 10,000원 남짓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죠. 이걸 안 받으면 바보 아닌가? 라는 말이 커뮤니티에서 진리처럼 통용되는 이유입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라는 숫자는 여러분을 돕기 위한 복지지만 시장의 언어로 해석하면 가장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뇌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합리적인 판단을 멈춥니다. 예금에만 넣어둬도 이득이고 주식으로 5%만 수익 내도 3% 넘게 남는 장사내라는 단순한 계산기에 중독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 위에만 있다는 격언을 잊으셨나요? 이 1.7%는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신용을 담보로 잡은 아주 정교한 설계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갈증에 허덕이는 여행자에게 누군가 아주 시원한 얼음물을 건넵니다. 가격도 거의 무료에 가깝죠. 그런데 그 물 속에 아주 미세한 마취제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시원함에 취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 근육이 마비되어 결국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학자금 비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장 수중에 들어온 몇백만 원의 현금은 달콤합니다. 사고 싶던 주식을 사고 남들 하는 코인 투자에 올라타니 나도 금방 부자가 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죠. 하지만 경제의 원칙은 냉혹합니다. 싼 값에 빌린 돈은 반드시 그보다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1.7%의 이자를 계산할 때 시장은 여러분의 조급함을 계산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빌린 돈으로 시작한 투자는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 돈으로 할 때는 버틸 수 있는 하락장도 남의 돈으로 할 때는 공포가 수십 배로 증폭되기 때문이죠. 결국 그 시원했던 얼음물은 여러분의 경제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홀로 서야 할 시기에 부채의 늪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1.7%라는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단순히 개인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 받으면 손해라는 그 확신이 어떻게 수천억 원대의 연체 폭탄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왜 평범했던 대학생들이 강의실 대신 차트 속 괴물이 되어가는지 그 내막을 아셔야 합니다. 과연 이 공짜 돈 같은 1.7%가 어떻게 8,000명의 인생을 단숨에 집어삼켰을까요? 그 추악한 변주곡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의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교수님의 열띤 강연과 전공 서적의 두꺼운 여백 대신 학생들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가 가득합니다. 전공 용어 하나를 외우는 시간보다 MTS 앱에 접속해 해외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0.1초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죠. 클릭 몇 번으로 통장에 꽂힌 생활비 대출 200만 원은 이제 밥값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드머니로 둔갑합니다. 수석 분석가로서 현장에서 마주한 청춘들의 눈빛은 예리하지만 위태롭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한 달 내내 땀 흘려버는 100만 원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하룻밤 사이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달콤한 마약처럼 다가옵니다. 공부해서 취업하는 속도보다 코인으로 자산을 불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믿음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서관 명당 자리보다 와이파이가 가장 잘 터지는 창가 자리가 먼저 매진되는 이유, 바로 그 찰나의 매매 타이밍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풍경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식을 채워야 할 머릿속이 온통 시세 차트로 가득 차는 순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인 시간은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1.7%라는 낮은 금리가 준 자신감은 어느덧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근거 없는 오만으로 변질되죠. 20대의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시기에만 쌓을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청년이 그 소중한 뿌리를 뽑아 당장 불을 피울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야 할 황금 같은 시기에 밑동을 잘라버린 결과는 참혹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차트를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대가는 서서히 일상의 파괴로 다가옵니다. 학점은 무너지고 취업 준비는 뒷전이 되며 오로지 원금 회복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죠.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그 시드머니가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달콤한 시드머니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투명 망토를 쓴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준 돈인데 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감시 없는 자유가 어떻게 387억 원이라는 거대한 연체 폭탄의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생활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위험천만한 시스템의 민낯,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등록금 대출은 대학 본부로 곧장 입금되지만 생활비 대출은 여러분의 개인 계좌로 차갑고 묵직하게 꽂힙니다. 주거비와 식비로 쓰라고 국가가 마련해준 이 소중한 돈은 계좌 숫자로 찍히는 순간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은 감시의 눈길을 비웃으며 생활비라는 투명 망토를 두릅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값이 도박장의 칩으로 바뀌는 찰나처럼 원래의 목적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오직 투자판의 판돈이라는 수단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지점이 바로 가장 거대한 구멍이 뚫린 곳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지원 규모를 8천억 원대까지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혈세가 실제로 전공서적을 사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변동성 높은 해외 레버리지 ETF로 스며들었는지 확인할 길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빌려준 눈먼 돈이 되어 투기 광풍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셈입니다. 시스템이 선의로 베푼 자유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녀의 공부를 위해 건넨 용돈이 실시간으로 코인 거래소의 숫자로 변해가는 모습을요. 투명망토 뒤에 숨어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자위하는 사이 여러분의 도덕적 해이는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빌린 돈이기에 잃어도 죄책감은 희석되고 다음에 메꾸면 되지라는 안일함은 독버섯처럼 번집니다. 하지만 이 투명망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원금이 깎여나가는 순간 그 망토는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변해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감시가 없으니 마음껏 휘둘러도 될 것 같았나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인 그 자유의 부채는 이미 연체라는 이름의 고지서로 여러분의 문 앞까지 배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통제 불능의 자유가 1.7%라는 저금리와 만났을 때 어떤 괴물 같은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38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체 폭탄, 그 숫자가 증명하는 처참한 성적표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계산기 위에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연 1.7%의 이자보다 높은 수익만 내면 차익은 고스란히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대학생들의 풋내기 논리만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준 학자금 생활비 대출 연체 금액은 무려 38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그 규모가 2배로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자가 싸다는 안도감은 오히려 더 위험한 도박판으로 청년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예금만 해도 이득이라던 호기로운 장담은 원금의 절반이 날아간 MTS 화면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수석 분석가로서 이 수치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1.7%라는 저금리는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부드러운 손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자가 낮으니 손절매를 해야 할 타이밍에도 언젠간 오르겠지, 이자도 싼데라며 안일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은 인내가 아니라 고집이었고, 결국 그 고집의 대가는 8,000명의 연체자라는 참혹한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저금리의 마법이 풀리는 순간 남은 것은 마법 같은 수익이 아니라 현실의 거대한 핏더미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7%라는 얇은 밧줄 하나의 의지에 수천 미터 낭떠러지 위를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시장이라는 돌풍이 한 번만 불어도 그 얇은 줄은 힘없이 끊어집니다. 387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누군가의 손실액이 아닙니다.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신용불량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청년들의 눈물이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뼈아픈 기회비용입니다. 수학적인 이익에만 매몰되어 리스크라는 변수를 지워버린 결과는 이토록 차갑습니다. 왜 똑똑하다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이런 단순한 함정에 일제히 빠져버린 걸까요? 그들이 간과한 것은 단지 숫자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무서운 원리 레버리지의 배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 몸보다 큰 물건을 들어 올리게 해주던 그 지렛대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 여러분의 심장을 겨누는 둔기가 되는 과정. 그 치명적인 역설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387억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렛대가 부러지는 그 공포의 순간, 그 실체를 알고 싶으신가요? 레버리지는 지렛대입니다.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마법 같은 도구죠. 하지만 경제의 세계에서 이 지렛대는 아주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내 힘보다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같지만 지렛대가 균형을 잃고 부러지는 순간 그 거대한 무게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쏟아집니다.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투자는 버티는 힘이 제로에 가까운 극도로 불안정한 지렛대를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원금을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고 마는 것이죠. 수석 분석가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의 부재입니다. 베테랑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과 심리적 맷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로 투자를 시작한 청년들은 다릅니다. 이 돈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이자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같은 생활비입니다. 수익이 깎여나갈 때의 공포는 일반 투자자보다 수십 배 크게 다가오고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손절매를 하거나 더 큰 빚을 내어 물타기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지렛대가 여러분의 미래를 타격하는 둔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좁은 판자 하나의 의지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 판자 위에 무거운 짐까지 잔뜩 얹어 놓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 짐이 내 자산처럼 보이겠지만 큰 파도가 한 번만 들이닥쳐도 판자는 뒤집히고 여러분은 심해로 가라앉고 맙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바로 그 판자 위의 짐과 같습니다. 수익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정작 내가 딛고 서 있는 판자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투자의 실패가 일상의 파괴로 이어지는 그 처절한 과정입니다. 1.7%라는 저금리의 유혹에 빠져 지렛대를 잡았던 손이 이제는 빚 독촉과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의 실패가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을까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청춘이라는 가장 고귀한 자산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 그 비극적인 현장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투자에 몰입하는 순간 여러분의 시계는 더 이상 강의실의 시간표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의 개장과 밤 11시 해외 증시의 움직임에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전공 교수님의 목소리는 배경음악처럼 멀어지고 과제 리포트의 논리보다는 단톡방에 떠도는 미확인 정보가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잃은 돈을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불러오고 이는 곧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킵니다. 20대에 쌓아야 할 가장 거대한 자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인데 그 귀중한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석 분석가로서 저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무를 키우기 위해 정성껏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의 뿌리를 뽑아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장 몇십만 원의 수익이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지불하는 학업의 기회비용은 수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전문성을 기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황금 같은 시간의 차트 속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느라 정작 여러분이 가야 할 항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마라톤 경기에 나선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뛰는 대신 코스 옆에서 도박판에 끼어 앉아 있는 모습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기가 끝날 때 그 선수의 손에 남는 것은 메달이 아니라 텅 빈 주머니와 후회뿐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투자를 시작한 청춘들이 바로 이 길 잃은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인생의 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할 시기에 눈앞에 칩을 쫓느라 미래의 승리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이 오로지 개인의 잘못일까요? 공부만 해서는 가난을 못 면한다라며 청년들을 부추긴 우리 사회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고장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을 방치한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국가가 만든 금융 안전망의 허점,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단순히 대출을 규제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의 무게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 리터러시, 즉 돈을 다루는 문해력에 대한 교육 없이 1.7%라는 저금리 혜택만 던져주는 것은 운전면허조차 없는 아이에게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 열쇠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연체 인원 8,000명이라는 숫자는 청년들의 무책임함을 꾸짖는 지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신경했는지를 증명하는 뼈아픈 반성문입니다. 분석가로서 제언하건대 지원은 하되 그 책임의 무게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복지라는 이름의 선의가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대출의 실행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빌려줄 테니 알아서 잘 써봐라는 식의 방임은 결국 청년들을 거대한 투기판의 불나방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 청년의 사회적 사형 선고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금융교육이라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대신 아주 얇고 미끄러운 밧줄 하나를 던져주며 이걸 잡고 올라와라고 말하는 사회의 모습을요. 그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다 추락한 청년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1.7%라는 밧줄의 굵기에만 집중했을 뿐 그 줄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추락했을 때 받쳐줄 그물망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이 거대한 핏더미는 결국 우리 모두가 나누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7%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그리고 이 위험한 게임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네고자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을 잃어버린 청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5년 차 분석가가 전하는 인생의 가장 완벽한 투자법,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장은 내일도 내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변함없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20대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타임라인에서 단 한 번뿐인 한정판 자산입니다. 1.7%라는 이자, 차익을 노리다 잃어버린 신용과 자존감은 그 어떤 복리로도 그 어떤 대박 종목으로도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째로 압수당하는 것입니다.
빚으로 쌓은 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에 불과하지만 스스로의 실력으로 쌓은 성은 그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언합니다. 진정한 고수익 레버리지는 국가가 빌려준 대출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원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공 지식을 갈고 닦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맷집을 키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복리 투자입니다. 당장 눈앞의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1.7%라는 하찮은 이자율에 휘둘리기엔 너무나 고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량주 그 자체입니다. 10년 뒤 빚더미에서 허우적대며 과거를 후회하는 나의 모습과 시련을 이겨내고 당당히 경제적 자유를 거머쥔 나의 모습 중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스마트폰의 MTS 앱을 잠시 끄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기록한 노트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차트의 숫자가 아닌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곳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인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1.7%라는 숫자의 마법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달콤한 유혹은 여기서 끝내고 진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시장의 소음이 아닌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정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